우리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54쪽과 55쪽을 공부할 건데요. 자, 기쁜 소식. 익힘책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힘내서 공부를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뜻. 자, B를 비율로 고치기만 하면 문제는 금방 풀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 이렇게 비율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아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남학생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달리기를 하냐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100m 달리기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9. 몇 초 몇 초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소수 몇째 짜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9초대 안에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일반인은 당연히 10초 넘겠죠. 100m를 몇 초에 달리는지. 슬기는 100m를 달리는데 몇 초 걸렸대요? 20초 걸렸대요. 하긴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9초대 하기 힘든데 20초 걸리면은 못한 건 아닌데. 슬기가 1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땡땡 B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 누가 오른쪽 자리, 누가 기준량이 되나요?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 걸린 시간에 대한 이 기준이 되죠.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누구를 위한 다 기준량이잖아요. 기준, 주인공이 오른쪽. 달린 거리. B를 이렇게 나타내면 몇 대 몇이에요? 거리는 100m인데 시간은 20초가 걸렸죠. 10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 기준량이 분 모가 되어서 20분의 100. 즉 5가 되죠. 그쵸? 여러분, 비율이 당연히 자연수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꼭 1보다 작은 분수나 소수가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분의 100, 5. 약분했을 뿐인데 5가 돼버렸네요. 우리 B를 비율로 고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왜요? B만 정확하게 쓴다면 이게 그대로 분수가 되거든요. 왜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서. 즉, 나누기를 할 때 나누는 수가 분모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가 돼서 그대로 순서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는 뭐예요? 오,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이거 선생님이 서울에서 많이 본 버스인데 빨간 버스는 경기도에서도 많이 보죠.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파란 버스는 서울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대전에서도 많이 봤어요. 대전에도 파란 버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빨간 버스는 180km를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파란 버스는 240km 갔는데 3시간 걸렸어요. 두 버스의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어느 버스가 더 빠른지 확인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가 많아야 빨라요? 적어야 빨라요? 똑같은 시간이라면 간 거리가 많은 게 빠른 버스죠. 그쵸?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달리면 그게 더 빠른 버스잖아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어떻게 나타내요? 누가 주인공?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 그쵸? 이 말은 비율로 나타내면 시간분의 거리라는 뜻. 빨간 버스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빨간 버스 어떻게?
빨간 버스는 걸린 시간이 얼마? 2시간. 간 거리는 180.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 이거 비율로 나타내면 2분의 180이라서 얼마예요? 90이죠. 빨간 버스는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 90. 파란 버스 한번 구해볼까요? 파란 버스. 파란 버스에겐 미안하지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파란 버스는 24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니까 비율 어떻게 구해요? 3분의 240. 약분하면 얼마죠? 80. 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빨간 버스가 많이 가요? 파란 버스가 많이 가요? 빨간 버스가 더 많은 거리를 가니까 누가 더 빨라요? 빨간 버스가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비는 달랐으나 비율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정확한 숫자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가 더 많은 빨간 버스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가 많을수록 빠른 버스죠.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1시간 동안 자전거는 얼마 가고 자동차는 얼마 가는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시간 동안 자전거가 더 많이 가겠어요? 자동차가 더 많이 가겠어요? 자동차가 더 많이 가요. 왜요? 빠르니까. 더 빠른 이동수단이 똑같은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숫자만 잘 확인해서 B를 정확히 쓰면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54쪽 여러분이 계산 B랑 비율 모두 맞게 썼는지 꼭 확인한 뒤에 다 한 친구만 55쪽에 3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넘어오셨나요? 이거 우리 수학책에서 했던 거다. 그쵸? 뭐예요? 인구 밀도 구하는 거. 두 마을 중에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자, 넓이에 대한이라고 하면 넓이가 기준량이 되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여러분, 비와 비율에서는 몇 대 몇 정확하게 쓰는지 이게 다예요. 이거 바꿔 쓰면 답이 완전 틀리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기준량이 누군지만 잘 알면 됩니다. 행복마을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가 어떻게 돼요? 넓이에 대한 인구가 이렇게 되고, 기쁜 마을은 넓이에 대한 인구가 이렇게 되죠. 두 개를 비율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쵸?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행복마을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가 이렇게 돼요. 기쁜 마을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 5분의 7,500. 약분하면 얼마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베껴올까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기쁜 마을은 3분의 6,300이 되겠죠. 얘는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 써보세요. 자, 그래서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자, 5분의 7,500이랑 3분의 6,300 구해서 누구의 숫자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죠. 숫자가 더 큰 쪽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둘 중에 누구 숫자가 더 큰지 비교해서 인구가 더 밀집한 마을이 행복마을인지 기쁜 마을인지 확인해서 답 적어오도록 합니다.
과연 어느 마을의 인구 밀도, 숫자가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영상 멈춰놓고 계산 다 하신 뒤에 마지막 4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다 하셨나요, 여러분? 자, 4번 문제 역시 이 비슷한 거 수학책에서 했었어요. 수학책에서 뭐 했죠? 흰색 물감이랑 검은색 물감 섞어가지고 회색 물감 만들었죠. 회색 물감이 더 진하려면 검정을 더 많이 넣었어야 됐는데, 자, 이번에는 볼게요. 물이랑 포도 원액을 섞어서 포도 주스를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많이 넣어야 진할까요? 포도 원액을 많이 넣어야 진할까요? 포도 원액을 많이 넣어야 진하겠죠. 그쵸? 물과 포도 원액의 양이 슬기가 만든 거랑 연수가 만든 거랑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얘의 비율을 구하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슬기 거랑 연수 거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율을 구하려면 몇 대 몇인지가 확실해져야 돼. 몇 대 몇이에요? 포도주스 양에 대한 누구의 비율? 원액의 비율. 그쵸? 포도주스 양에 대한 원액의 비율. 똑같은 포도주스인데 원액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에 따라 더 진한지 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슬기 것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슬기는 포도주스 300ml에 원액을 몇 ml 넣었어요? 150. 그쵸? 연수는요, 포도주스 450ml에 원액 180을 넣었습니다. 자, 슬기 거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 300분의 150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죠. 소수로 나타내면 0.5. 연수는 450 포도 주스 분의 원액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약분하면 45분의 18이라서 9, 5, 45, 9, 2, 18. 자, 5분의 2는 10분의 4니까 얼마? 0.4. 자, 그럼 둘 다 답이 나왔네요. 슬기 거는 주스의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5. 연수는 0.4. 누구 포도주스가 더 진하고 맛있을까요? 원액이 더 많이 들어간 슬기께 더 진하겠죠. 여러분이 교과서 답을 적어보세요. 슬기는 얼마? 비율이 0.5. 연수는 0.4. 누구께 더 진해요? 슬기께 더 진합니다. 포도 원액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익힘책으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짧은가요? 할만한가요? 자, 여러분, 익힘책의 문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습지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학습지에는 수학책과 익힘책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예를 알아볼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으로 공부한 내용 중에 혹시 내가 풀지 않은 게 있는지, 제대로 답을 쓰지 않은 건 없는지, 또는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베끼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서 답을 잘 적어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